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전국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2만 3천여 가구 늘어난 5만 189가구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특이한 점은 5대 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비중은 58%에서 56%로 소폭 줄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도 방 쪼개기가 기승이라는 소식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추가 공사를 통해서 몰래 일부 가구를 2개로 쪼개는 방 쪼개기는 안전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단속 대상인데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법이고요. 적발 시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사상 최대 폭인 1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가 증가한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청약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5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1,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혜택이 좋아지고 있고요. 나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번호 02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자, 월요일인데요. 매주 이렇게 핫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지금 벌써 전화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빨리 전화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 지금 전화 걸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전셋집을 갖다가 주변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학군을 좀 맞춰가지고 암사동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암사동에 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암사동 선사 현대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암사 현대 아파트가 제가 매매를 좀 잘 했는지 네. 일단은 제가 뭐 투자 목적은 아니고요. 아이를 초등학교 한 뭐 6년 정도 보낸 다음에 나중에 뭐 중학교로 또 이동을 해가지고 갈 계획인데 네네. 그동안 뭐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이게 부동산이 뭐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물인지 아닌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5, 6년 정도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암사동의 선사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 네,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25평을 매매했습니다. 25평이고요. 지금 혹시 네. 매입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억 정도요. 4억. 4억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사 현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 네.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이제 강동구 암사동에 그 암사역 바로 옆에 현대 선사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잘하셨어요.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 때문에라도 또 구입을 하셨고. 네. 자, 입지적으로 좀 위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넓게 봤는데요. 네.
자, 여기가 이제 강동구죠. 이 네. 강동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남 4구 중에는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동구가 뭐 옆에 이제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약간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덕이나 명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학군의 배치는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의 교육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암사역 바로 옆에 이제 3,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주거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다세대에서 좀 아파트로 넘어선다면 당연 이쪽 그 명일동이나 고덕동으로 가고 싶지만 공교롭게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무척 세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삼는 게 지금 이제 구입해 놓으신 그 현대 선사 아파트가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2000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자, 네.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가 전체 36,000세대가 들어와요. 자, 그랬을 때 이 강동구 전체적으로 거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택지지구가 어느 정도 그 기반 시설이 갖춰진 상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갖춰지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자, 그 안까지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은 뭐를 토대로 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하면 전세금이 오른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25평이고요. 혹시 전세 금액 아세요? 전세 금액이 한 3억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억 6천에 지금 네. 4억이라는 매매 금액이라면요. 전세 비율이 거의 85%에서 90%까지 가거든요. 자, 이런 전세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올려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미세하게나마 그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 상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게 2018년도에 이쪽에 그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신도시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2022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양주의 그 다산 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2022년도까지는 아직은 6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미사 강변지구가 어느 정도 그 택지지구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의 4, 5년 그리고 지하철이 연장되는 향후에 6년 동안이라면 지금 생각하신 게 앞으로 한 5년 동안 가져가도 괜찮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5년 동안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지금 기분 좋게 거주하세요. 예, 여기는 한강변이라는 곳은요. 네. 일단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023년에 대한 네. 도시계획 플랜 그리고 이제 네. 한강변엔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네.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 중에서 이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 보존의 형태예요. 그래서 새로 이 하남 미사지구를 제끼고 다른 어떤 그 택지지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주가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분 좋게 거주하셔야 돼요. 아, 네. 좀 이제 고민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기쁩니다. 대표님. 네네네.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거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한번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학군을 보고 실거주로 암사동에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요. 미사지구나 뭐 다산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5년 정도는 일단 걱정하지 않고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12차 24평형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신반포 몇 차라고 하셨죠? 12차요. 12차요. 지금 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24평이요. 24평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거주 아니고 투자로 투자로요? 월세 그럼 주고 월세요? 네. 월세 지금 얼마에 주고 계세요?
천에 110 주고 있거든요. 1000에 110이요. 지금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잠원동 신반포 12차 한번 매도 시기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초구 그 잠원동의 한신 휴플러스 12차를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자, 이 24평인데 이게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고 지금 매입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20년 전에 산 투자 목적으로 한 거라서 좀 오래됐거든요. 20년 전에 투자를 생각하셔서 여기를 하셨다 그러면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 잘하신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이 그 신반포 12차 요게 세대수가 한 312세대 돼요. 네네. 자, 여기가 82년도에 입주를 했고, 네. 자, 근데 이제 그 중층입니다. 12층짜리 중층이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 그 반포나 잠원 지역의 중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지금 이 한신 휴플러스가 현재 재건축되고 있는데 추진이 구성해서요. 지금 조합 네네. 설립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자, 추진이 구성 단계에서는 50%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조합 설립 네. 단계에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보면은 이렇게 조합 설립되는 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약간 조금 사업이 좀 지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1월 달에 그 네. 조합 총회를 열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예. 예, 그때 지난 1월 9일이었는데요. 그때 조합원 32명 가운데서 2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거주민들에 대한 그 재건축의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각 구역마다 그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요. 여기는 순탄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거를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에 조합 설립돼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때 마찬가지 투자에 대한 바람이 약간 영향력을 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자, 그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매도 타임이라는 건 우선 조합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 벌어질 일이 사업 시행 인가거든요. 네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관리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 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업 시행에서 관리 처분 되는 단계에서 매매 금액이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일단은 지금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옆에요. 레미안 잠원이라고 지금 재건축 한창 되고 있는 곳 있죠? 네네. 자, 여기가 이제 곧 입주를 할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반포 잠원 지역은 어딜 가나 재건축해서 실거주 플러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 속도가 조금 가시화될수록 투자자들의 더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기간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될 거거든요. 네. 단지 2, 3년 동안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월세 놓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82년도 건축의 전세나 월세 비율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전세를 끼고 조금 기다려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월세라는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20년 동안 들고 왔을 때 투자 원금은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이익이 대부분이겠지만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월세 만기 시점에서 또다시 뭐 2년 연장하는 시기를 선택해 본다면은 일단은 네. 전세 쪽으로 한번 해서 내가 여기에 네. 투자된 금액을 조금 뽑아서 또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이거는 매도 타임을 기다려보는 게 좀 현명한 투자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월세 만기가 됐을 때는 전세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드려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20년 전부터 보유하신 아파트인데요.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는 2, 3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구로 개봉의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작년 8월에 네, 부천의 옥길지구를 신규 분양받았어요. 네, 네, 임대소득 사업자를 생각을 해서, 네. 임대사업자 생각을 해서, 네, 39평을 2개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하고, 네, 예, 옥길지구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네. 네,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옥길지구에 어떤 아파트 분양받으셨나요? 네, 옥길의 호반 베르디움이요. 호반 베르디움이고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네, 39평이요. 지금 39평을 2채를 보유하신 건가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부천시 옥길 호반 메르디움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부천으로 가볼게요. 부천 소사구 그 네네. 옥길동 쪽에 이제 그 부천 옥길지구에서 택지지구가 한 9,500세대 정도가 이제 막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이제 2개를 구입을 해 놓으시고, 자, 네. 이걸 이제 직접 입주를 좀 했을 건지, 아니 어쨌든 네. 혹시라도 좀 2개를 들고 있으니까 매도는 네. 좀 언제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 근처에서 나올 수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 공급량은 일단은 여기 택지지구를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 알고 있어요. 요 아래쪽에 지금 목감지구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금자리 지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래쪽에 보금자리 지구가 해제됐어요, 사실은.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요즘같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입주를 하셔도 괜찮고 아. 향후의 시세 가치도 좀 올라줄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분양 금액이 네. 평당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850에서 900 요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제 거는 네. 민영이어서 1,040이에요. 아, 1,000만 원 정도, 1,040만 원 네. 정도죠? 네. 자, 일단은 그 지금 부천 옥길 지구하고 이 항동 지구하고 다 합치면요. 네. 대략 한 2만 가구 정도가 돼요. 아, 네.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광명 그 뉴타운이라는 것도 하나하나 지금 해제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네네. 자, 오른쪽에는 철산지구 해가지고 좀 아파트 시세가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네, 맞아요.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부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부천 같은 경우는 그 부천 중동이나 상동 신도시가 있고 기존에 있는 1호선 라인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는 맞거든요. 아. 하지만 이 분들이 여기 오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오른쪽에 가산이나 구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이렇게 주택가액이 싼데 좀 이왕이면 새 거를 선택하신다면 이 근처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 입주 때까지. 예, 그러고 네. 나서 향후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는 입주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에 따라서 2년을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입주 단계에서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예, 저는 요즘은 이제 네. 분양권인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실제 네. 집의 상태나 구조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요. 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전세에서 또 매매로 이렇게 전향되는 그런 수요자들에 의해서 주택가액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아. 분명히 지금 금액보다는 오히려 점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아.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 예를 들어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세가 네. 한 1,600에서 1,700까지 가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만약 이게 약간 거리는 있다 손 치더라도 한 1,200까지 치유갈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걸 한계치로 생각하고 그 금액에 맞게 필요하면 빠져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도 입주잖아요. 내년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기분 좋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네. 그때 금액에 맞게 제가 또 좋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천 호반 베르디움에 2채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투자 전략 방향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1년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용인 수지의 그 신봉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수지구 신봉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보유하신 아파트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광교산 자이 아파트입니다. 광교산자이고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가요? 32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32평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매도 시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그 광교 산자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그 5년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예. 그 이유는요. 네. 일단 그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인데 광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특별하죠? 예. 광교는 저 광교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산을 자, 끼고 있습니다. 예,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네. 광교 산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을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개통 효과에 의해서 이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뛰었어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장점이냐면 지금 입주한 지가 작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형이 작은 평형만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 32평, 상태라면은 30평. 이 근처에 대형 평형이라든지 또 오래된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이거에 보다는 훨씬 희소 가치가 높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15년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강남에서든 어디든 판교든 이쪽에서의 주거를 선택하는 새 거를 선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괜찮고 이 안에서도 대형 평형이나 좀 노후된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수요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가져갔다가 보통 이제 5, 6년 차 되면은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장점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역할을. 그래서 네. 그때쯤 해서 좀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렇게 예측컨대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은 이유가 결국은 이렇게 신분당선의 개통 호재도 있지만은 이런 대형평이라든지 조금 이 근처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의 전세 금액이 높고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이 지금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수지 광교산 자이 5년 정도 여유 있게 보유하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님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네, 토요일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와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